전 세계에서 외국 영화를 가장 리얼하게 즐기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외국어 콘텐츠를 자막으로 가장 몰입도 있게 볼 수 있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이기 때문인데요. 자막이 뭐 별거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는 자막보다 더빙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곤 하죠. 이런 더빙으로 인해 인물들의 대사가 어색해지거나 위화가 밉게 들릴지라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더빙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는 한글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다른 언어들의 가독성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된 바 있었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외국 영화를 볼 때 더빙을 더 선호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등 어디를 가도 더빙이 먼저고 자막은 보조일 뿐이죠. 특히 중국은 더빙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웬만한 외화는 무조건 더빙으로만 상영됩니다. 그 이유는 자막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는 자막으로 쓰면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획수, 자음과 모음의 조합 없이 단일 글자로 의미를 표현하는 구조, 간체자와 번체자의 혼용 등등 중국인들로선 시청 중 자막을 읽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인은 애초에 자막을 따라가기보단 더빙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아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더빙을 따로 하는 게 일반적일 뿐더러 이 때문에 중국에선 성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넷플릭스를 보며 현타를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드라마가 올라와 있는데 일본어 더빙으로 처리된 경우들이죠. 대사 톤과 감정이 너무 이질감 넘치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 배우가 진지하게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일본어 더빙으로는 스키다요 하고 오글거리게 처리되는 식입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의 경우 리얼리티가 생명인 한국 예능에도 어색한 더빙을 삽입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아래 영상들을 보실까요? 有名な方ばかりなので想像もしてませんでしたよ。 어떠신가요? 뭔가 오버스러운 성우들의 연기가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것을 넘어 만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알다시피 일본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시장이 무척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는 오히려 이런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연기가 훨씬 잘 어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분야로 넘어왔을 때는 애니메이션스러운 다소 과장된 연기 톤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본인들은 이런 어색한 더빙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시청해왔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게임 할 것 없이 해외에서 수입해올 때는 일일이 더빙해서 내보내는 게 일본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워낙 일본어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가독성에 어려움이 있기에 더빙이 더욱 선호된 이유도 있었다고 하죠.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 화면에 외국인의 인터뷰를 인용할 경우 실제 음성을 깔고 여기에 번역 자막을 다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죄다 성우 써서 더빙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특히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어 보호 규정이 있어서 자국어로 더빙을 하지 않으면 방영 및 상영이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어 더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죠. 이들 나라들에선 극장 개봉부터 더빙판이 상영되며 DVD, 블루레이 출시에도 더빙이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외국 영화를 볼 때 상영관에 더빙과 자막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 한국인들의 경우 10중 8구 자막으로 향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시청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모든 외국어 콘텐츠를 자막으로 보는 비율이 80%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더빙은 철저하게 아동용 애니메이션 같은 장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보는 영화의 경우 더빙은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왠지 더빙으로 하면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맞지 않는 입모양이 거슬리고 리얼리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글의 훌륭한 가독성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도 문자의 압축률이 가장 뛰어난 문자입니다. 한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한 음절을 완성하고 그 음절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의 인지와 뇌의 해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보다
한글로 표기한 단어가 음절이 적어 문장이 짧다는 특징은 배우들의 긴 대사를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꽤나 큰 메리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한글은 한눈에 들어오는 글자 수가 많고 빠르게 읽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문자라는 말이죠. 실제로 한글의 평균 독해 속도는 영어보다 약 20에서 25%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즉, 영어 자막은 5개 단어를 3초 동안 읽는 데 비해 한글 자막은 7개에서 8개의 단어를 같은 시간 안에 읽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자막을 보면서도 동시에 맥락을 파악하는 등 높은 몰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대사의 호흡에 의해 빠르게 사라지는 대사를 놓치지 않고 읽으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만이 가진 장점인 것이죠. 또한 한국어는 맥락을 바탕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는 언어라는 점에서 문장의 길이까지 압축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례로 Did you have dinner? 같은 질문은 밥 먹었어와 같은 짧은 자막으로 그 뜻이 전달 가능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차이냐면 많은 서양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막이 나오면 그걸 읽느라 배우의 감정 연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자막을 읽는 동시에 배우의 표정, 톤, 분위기까지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뇌의 처리 속도가 빠르고 자막이 방해물이 아니라 도우미로 작용하는 거죠. 즉 종합해보자면 한글은 글자의 압축률 자체가 좋고 가독성이 뛰어난 독창적인 문자 체계 때문에 자막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문맥률입니다. 한국의 문맥률은 OECD 최하위 수준, 사실상 99% 이상이 한글을 자유자재로 읽고 이해할 수 있죠.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목적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와 문자가 바로 한글이죠. 그리고 이런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글은 일찍부터 세계의 저명한 학자, 작가, 언어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일각에선 지금의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막 문화의 힘이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외국 콘텐츠를 더빙으로 볼까 자막으로 볼까 고민할 때 한국인들은 한 발 더 앞서 글로벌 콘텐츠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한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취향을 겨냥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죠. 결국 이는 언어학적, 교육적, 문화적 기반이 모두 맞아 떨어진 한글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류와 더불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전 세계에 널리 닿을 수 있길,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많은 나라들이 자막의 한계를 돌파해 더욱 폭넓은 한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